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핵심만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방구석 박사 TV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이 내용은 여러분의 지갑 사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특히 이제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큰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새로운 법규와 지원 정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다양한 법안들이 새롭게 바뀌거나 강화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범죄 처벌 기준의 대폭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가벼이 넘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꽤나 무거운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비나 다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최소 100만 원부터 벌금이 시작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단순히 손찌검을 하는 것을 넘어 몸짓만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협박 행위도 이제는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훈방 조치로 끝났을 법한 상황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혹시 쌍방 폭행의 경우라고 예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실랑이었더라도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일반적인 수준의 쌍방 폭행은 100만 원,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2에 장난 전화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술에 취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공권력을 낭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작은 행동들도 이제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이나 장난 전화는 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 취식, 길거리에서의 노상방뇨, 그리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음주소란 행위는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이제는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깨끗한 환경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변화도 주목해 주세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 시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무려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제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아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AI 기반 CCTV가 확대 도입되어 우리 주변의 도로가 더욱 똑똑해집니다. 이 CCTV들은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 그리고 심지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위반 행위까지 자동으로 감지해냅니다. 이런 위반 행위가 감지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는 꼼수나 편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되는 법안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4인실 병실도 일반 병실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초음파와 CT 촬영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 기초연금이 1인 가구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75세 이상 여러분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과 진료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제 태아 기준으로 산전산후 휴가를 최대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휴가는 기존의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출산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 지원도 달라집니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1.7%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등록금 대출은 10월 2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분들의 학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의무인 만큼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법안들과 지원 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제도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는 함께하면 배가 되겠죠? 이 영상이 주변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